반갑습니다. 자바 언어를 강의하고 있는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이제 국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추상 클래스하고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 상기해 보면서 요 국어의 내용을 같이 본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어의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그래서 서로 간의 그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도 상속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상속에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인터페이스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비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든 인터페이스든 전부 다 어떤 클래스이다? 상위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상위의 개념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상속 관계에서만 자신들의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 같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클래스 기능에 즉 뭡니까? 멤버 변수, 그 다음 메소드들, 그 다음 뭐 생성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온 거에다가 알파 플러스 한 가지 더 추가됐죠. 바로 abstract에서 그 추상 메소드, 그렇죠? 그거 하나만 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그 추상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이 추상 메소드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위 클래스에서 구현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요 함수의 원형을 이렇게 지정해 줬었죠. 자, 인터페이스도 똑같습니다. 인터페이스 안에도 무엇이 존재한다? 추상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즉, 추상 메소드가 존재하면 뭡니까? 하위에서 구현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것만으로 보면은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공통점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반 클래스입니다. 그렇죠? 클래스에 추상 메소드라는 이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클래스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르죠. 해서 이 인터페이스는 무엇만이 그 안에 올 수 있냐면 추상 메소드, 당연하겠죠. 그렇죠? 플러스 뭐다? 상수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상수는 바뀌는 거다, 안 바뀌는 거다? 당연히 안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하위에서 다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다 구현해야 합니다. 싸그리 깡그리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다 구현해야 되죠. 하기 때문에 강제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거나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에서 인터페이스가 클래스를 짓누르게 되는 거죠. 구현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를 우리가 그 상속을 해서 클래스에서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되면은 자바의 기본적인 상속의 개념은 단일 상속입니다. 즉 클래스 하나만을 상속을 받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단일 상속만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그 인터페이스는 이제 클래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하기 때문에 다중 상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다중 상속을 해서 쓸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예에서 이런 부분도 살펴볼 겁니다. 자, 일례로 뭐 다중 상속이 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클래스에서 다중 상속된 인터페이스의 모든 그 추상 메소드를 다 구현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를 다중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즉 뭡니까? 상위, 하위라는 개념이 나눠진다는 것이죠. 결국 상위, 하위에서 클래스를 하게 되면 이 마지막 클래스에서는 상위, 하위에 있는 모든 메소드들을 다 구현해야 될 그 같은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예, 아무튼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요거 추상 메소드와 상수만이 존재하구나. 그 다음에 구현해야 될 것이 강제적으로 다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싸그리 깡그리. 그 다음에 다중 상속이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도 뭐 상속을 할 수 있구나.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인터페이스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추상 메소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뻑 생각하고 있으면 되죠. 추상 메소드는 항상 하위에서 그 내용을 구현을 해야만 한다는, 해야만 하는 그런 함수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뭐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를 뭐 구분 못할 이유는 전혀 없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기본 형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그 내용은 그 형식은 일반 클래스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앞에 클래스라는 그 같은 그 키워드가 있었죠. 그 다음에 클래스 명이 있듯이 인터페이스에서 안에서도 추상 메소드와 상수를 넣어서 상속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구조는 클래스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클래스 동일하게 그 이름을 주면 안 되겠죠. 하기 때문에 클래스라는 키워드 대신에 인터페이스라는 이 같은 그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인터페이스도 이름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명을 줍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수와 추상 메소드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추상 메소드는 앞에 abstract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되어 있고 구현되어 있습니까? 없죠. 해서 세미콜론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만 존재하는데, 자, 요거 보세요. 일반 변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변수이죠. 그렇죠? 변수는 어떻습니까? 그 변수에 저장된 값들이 변하는 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파이널리에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변수는 불변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화했던 그 값으로 고정이 되어서 이제 바꿀 수 없는 그 같은 그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변수화된 것, 이와 같은 형태를 이제 인터페이스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요 형식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정되어 있고 항상 메소드를 써야 되고, 이와 같이 파이널로 정의된 그 같은 변수를 써야만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생략하고 간소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 부분을 다 생략을 하고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보다는 요 부분에 좀 우리가 익숙해질 텐데요.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것은 고정되는 그 같은 변수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다? 추상 메소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의 키워드라도 줄이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런 형태도 나열되니까요. 이거나 똑같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상속 형식입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터페이스는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상속을 했을 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인터페이스의 형식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로 우리가 상속을 해야만 하겠죠. 자, 일반적인 우리가 추상 클래스에서 상속을 할 때는 extend라는, 그렇죠? extends라는 이와 같은 그 키워드를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요. 자,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implement라는 이와 같은 그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붉은색이라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implement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명을 여기다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인터페이스가 이제 클래스에게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일단 만약에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우리가 지정을 한다면 콤마 찍고 또 나열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은 클래스하고 약간 구분을 줄 필요는 있겠죠. 클래스명하고.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명은 이제 관례적으로 맨 끝에 able을 이렇게 붙여주는 그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open able, 그 다음에 read able 하면 이건 인터페이스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례는 되도록이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같은 소스 코드를 읽을 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상속이 된 인터페이스에 활용되는 그 같은 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옮겨놨는데요. 자, 요거죠.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인터페이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뭐, A를 하면 좋겠는데, 그냥 인터페이스 A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MNVAR 7 되어 있지만, 이거는 final, 그렇죠? 그래서 고정된 그 어떤 상수화된 변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썼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퍼블릭으로 그냥 된 일반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것도 abstract 된 추상 메소드에 해당되죠. 자, 그렇죠? 추상 메소드에 해당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구현 부분이 없고 그냥 세미콜론만 딱 있는 경우는 이게 추상 메소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을 해서 이제 실제 구현을 이제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클래스 A, implements, 그 다음에 interface A, 그 다음에 public void print에서 실제 구현에 대한 system out print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상위에 이와 같은 그 변수 상수를 그대로 이렇게 출력하는, 그렇죠? 요 내용을 이렇게 클래스 A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테스트는 new A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해서 이제 A라는 클래스가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테스트 프린트 하게 되면은 앞에서 했던, 그 다음에 7이라는 값이 이제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한번 실행을 해서 보면은, 예. 자, 이렇게, 그렇죠. 인터페이스 7 이렇게 출력된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을 통해서 인터페이스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문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페이스의 상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중상속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A 해서 요 프린트 A, 인터페이스 B에서 프린트 B. 그래서 여러분들도 검증 프로그램 작성할 때 너무 거창하게 작성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실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출력 정도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서 보면은 인터페이스 C, 그 다음에 extends, 그 다음에 AB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extends AB, 이건 좀 제가 하면서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가 아니죠. 예, 보면은, 자, 하나에 두 개 있고, 뭡니까? 인터페이스에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C, extends AB,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인터페이스를 인터페이스 상속할 때, 즉, 지금 같으면 AB라는 상위 클래스가 있고, 상위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C의 하위 인터페이스가 있죠. 예, 그랬을 땐, extends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뭐, 기존에 있던 개념과 똑같죠. 저는 이걸 클래스로 봐가지고, 착각을 좀 했네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C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다중상속을 통해서 하나의 클래스에다가 이제 강제적으로 구현해라 팍 압력을 줘야 되겠죠. 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C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게 되면은 A, B, C라는 이 모드를 클래스 안에 전부 다 그 안에서 전부 다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이제 관리 그 팀장 정도가 할 수 있겠죠. 팀장이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구현은 뭡니까? 팀원들한테 주는 거죠. 그럼 그걸 받자마자, 그에 들어있는 이제 함수들을 실제로 구현을 해야만 하겠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 코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인터페이스 A, 그렇죠?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B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B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상속하는 경우에 extends라는 쓴다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D, 그렇죠? D 클래스가 굉장히 압력을 받네요. 그렇죠? C 하나를 이렇게 상속을 했습니다. implements 이렇게 돼 있죠. 자, print A, print B, print C 그대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열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new D라는 것을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다음에 쭉 출력하게 되면은 뭐 A 인터페이스, B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보면은 이렇게 출력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력된 요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클립스에서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구현이 하위에서 안 되었을 때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죠? 제가 하나를 지웠는데요, 그렇죠? 동일하게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에러 표시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D 클래스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새로이 딱 해주게 되면 이제 구현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죠. 예, 지금 프린트 A, 그 다음에 프린트 B, 프린트 C까지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이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다중상속을 받고요. 요거 extend스라는 요 부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상속과 인터페이스 다중 상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볼까요? 자, 클래스 상속과 인터페이스 다중 상속. 자, 여기서 인터페이스 A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B 있죠. 그 다음에 클래스 C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라는 클래스가 있네요. D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D라는 클래스에서는 C라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C라는 클래스를 상속하면서 그 다음에 A, B라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합니까? D 클래스에서 이제 상속을 받는 그 같은 예의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implements 해주고 A, B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extends라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implements라는 이와 같은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와 클래스를 상속할 때는 이와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C 클래스의 뭐 프린트 C 같은 경우는 여기 구현되어 있으니까 D에서 클래스에서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프린트 A, 프린트 B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D 클래스에서 어떻게 구현을 해줘야만 하겠죠. 왜? 추상 메소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는 세미콜론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 구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것은 어때요? 이 대괄호가 있어서 실제 구현이 있죠. 예,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고는 항상 그 검정한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냥 하는 것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 결과를 보는 거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보면은, 자, 볼까요? 인터페이스 A 돼 있죠? B,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C 해놓고 출력했습니다. 그렇죠? 클래스 C 이렇게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D에서는 프린트 A와 프린트 B를 구현할 의무가 있겠죠. 만약 오버라이딩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C에서 했던 프린트 C 이것을 밑에서 구현해야 되겠지만 굳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작성을 한 후에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볼 수 있겠죠. D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A, B, C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지금 이것과 같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A 그렇죠? 구현했기 때문에 B 그다음에 클래스 C에 대한 그렇죠? 그 메소드가 이제 실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과제로 나와 있는 계속 나가는 내용들, 즉 뭡니까?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작성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한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형식이라든가 그 다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는 거기다 하는 검증 프로그램, 지금과 같이 단순하게 그냥 그 객체가 또는 클래스가 생성됐는지 또는 실행됐는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프린트 ln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코딩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문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왜입니까? 이미 추상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다음 추상 메소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추상 메소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알파 플러스 된 것이고, 인터페이스는 이제 추상 클래스하고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형태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자바에 대한 문법적인 부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 구강 인터페이스 부분은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강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